제 영상을 보시고 출연하고 싶다는 분, 그 두 번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하필 지금 한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에 출장을 온 거죠. 일본 현지 기업에 재직 중이고 아내가 일본인입니다.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거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무겁네요. 그리고 유튜버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채널명이 뭐죠? 리나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리나 아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하실 차례예요. 일본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자기소개 짧게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 はじめまして、今東京で住んでいるキム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去年6月に日本に来て、今家族と一緒に暮らしております。息子と娘1人ずついます。半導体の関係ある装置を販売する海外営業を担当しております。 잘했습니다. 순수 한국인입니다. 약간 외모가 놀라실 수도 있지만 혹시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인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동남아시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본인 아내와 도쿄에서 거주 중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일본인 아내와의 연애 스토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를 처음 만난 거는 2016년 호주에서 처음 만났고요. 오하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는 사이 친구였죠. 그냥 여자구나. 그냥 여사친이구나. 그런 여자 감정 맞죠? 자체는 없을 뿐더러 오하건에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학원을 다니고 저는 당시 여러 지역에 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랑 뭘 만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하고 싶었던 게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헤어졌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본을 들렀다가 한번 갔었는데 그때 연락을 해서 만났거든요. 그때까지 친구였죠? 카톡 친구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사실 와이프랑 지금 장모님이죠.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같이 해가지고 3명이 식사를 했었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진짜. 예. 아, 호주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예뻤나요? 예, 그때 아마 풀 메이크업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정도로 만나고 싶다 이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사귀자고 말을 못했던 이유는 한국 돌아가면 또 백수잖아요. 만나자고 하는 것도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 와가지고 열심히 또 취직 준비를 했죠.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업무 적응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죠. 연락해가지고 일본 가는데 얼굴 볼 수 있냐 연락을 해서 만났죠. 만났는데 예전에 만났던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몇 번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냥 아닌 건데 저는 그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만나보는 거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반응은 아직 아닌 것 같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3개월 간 것 같아요. 싶어가지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렸어요. 저도 남자니까 그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하다가 아니면은 많은 건데 데드라인 끝나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만나보자라고 했었고 그쪽에서 만나보자라는 답변이 왔다는 거네요. 오케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오케이라는 오케이라는 답변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사랑을 키워갔죠. 참 웃긴 게 영상 몇 번 봤지만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결혼하는 분이나 나이차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이때까지 나온 사람들 보니까 6살, 7살?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나요? 저도 사실 6살 차이가 나요. 제 위로. 위로? 네, 그러니까 지금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6살, 7살 차이 났잖아요. 되게 신기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건가? 약간 원래는 아닌 것 같아요. 6살 연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나이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저랑 같이 있어도 와이프가 나이가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얼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동안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가 제가 중간에 직장을 한번 또 옮겼었거든요. 그때쯤 제가 걱정이었던 게 그때가 30살이었는데 와이프가 그때 36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려면은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와이프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세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아직 못했어요. 결혼식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결혼식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가지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갑자기 처음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애를 한번 보고 2년 정도 얼굴을 못 봤죠. 못 보고 있다가 2년 동안 애를 못 봤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냥 영상 통화로만 봤다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딱 봤을 때 애가 아빠라는 존재를 처음 안 거잖아요.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아빠 얼굴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애가 좀 이 사람 이 아저씨 누구야 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이거 처음에 만났을 때 거부감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사실 엄마 쪽으로 도망가는 행동을 보이긴 보였었어요. 사실 한 1년 반 전이긴 한데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애가 점점 커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떨어져 살면은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사실 그때쯤 이거는 빨리 일본을 가야겠다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게 된 거죠. 저는. 근데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본에 가시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우선은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은 아내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언어도 안 통해. 거기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차라리 내가 가서는 좀 고생하자. 일본은 어차피 뭐 어떻게 가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긴 됐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렇게 2년 넘게 떨어져 살다가 지금 일본에서 1년 반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유학생활, 5월 생활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일본 가기 2년 전에 JLPT N3를 따긴 땄었어요. 땄었는데 N3요? 예. N1 아니고? N3 또 커트라인 95점이거든요. 근데 저 그때 96점 받았어요. 일본어 공부 좀 하신 분 아시겠지만 N3 가지고는 사실 생활이 거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회사 경험 4년 정도 합치면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일본 가기 전에 몇 번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상대방의 일본어를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도중에 일본어 말이 안 나오니까 죄송한데 일본어를 말하기 어려우니까 영어를 말해도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한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일본 가가지고 일본어 공부도 같이 하고 칠 준비도 하다 보니까 그해 작년 12월이죠. JLPT N2를 따고 올해 7월달에 JLPT N1을 치긴 쳤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쳤거든요. 느낌은 이전보다 좋았어요. 일단은 전 취업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렇죠. N1 무조건 있어야 된다. 네. 없으면 안 된다 했는데 네. 어떻게 취업을 하신 겁니까? 사실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 한다는 기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의 일본어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영어가 좀 편해요. 그러면 역시 네. 아시겠죠. 영어를 일단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해결됐습니다. 일본 가기 전에 오펙 시험을 치긴 쳤었어요. 한번 쳐다 보니까 그때 성적이 AL 받긴 받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꽤 영업직으로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뽑힌 게 아닌가. 당시 회사 들어갈 때도 JLPT N2 성적 들어간 게 아니라 N3로 들어가가지고 면접 보고 나서 회사 입사할 때 N2 땄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N3로 입사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저한테는. 네. 근데 N3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N3도 있었던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남자로서 일본에 갔습니다. 한국에 있던 걸 많이 놓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1년 6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애도 마찬가지고 형수님도 계속 못 봤을 거니까. 네, 맞죠. 사실 지금 신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신혼이죠. 그죠. 1년 6개월 정도 같이 사는 거니까 신혼 아닙니까? 불타올랐죠. 정말 한 명이 있을 때 그 느낌이랑 없을 때의 느낌이랑 약간 달라요. 가족 생활이. 애가 있을 때 없을 때? 네. 둘째 가진 것도 지금 현재 첫 번째 딸이 쓸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확정을 받고 나서 그때 계획을 했죠. 그래서 한 방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하드리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이 2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첫째 리나가 딸. 그렇죠. 영상에서 제가 봤습니다. 네. 엄청 귀엽더라고요. 제가 봐도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더 좋네요. 네. 딸보다 아들 한 명이 좋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한국에 계실 때 당연히 한국 여자랑 연애를 해봤을 겁니다. 네, 그렇죠.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여자와 한국 여자, 일본 여자와 살면서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더치페이 문화인 거죠. 더치페이. 지금 와이프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긴 쓰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는 호텔은 제가 예약을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그냥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 사실 남자다 보니까 제가 지불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건 내가 살게 이런 것도 있었고 연애할 때 그랬다는 거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도 사실 돈을 벌고 제가 돈을 보내주긴 하고는 있지만 식재료 관련돼서는 와이프가 구매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먹을 때 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같이 합친 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혹시 뒷일을 대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는 월급 받으면 한 80% 이상은 돈 그냥 바로 보내줍니다, 사실. 형수님한테? 네, 다 보내주기 때문에 이건 똑같네요? 아닌가? 누구랑 똑같다는 건가요? 결정 말 안 할게요. ATM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사실 근데 장점은 네. 남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준다. 그건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대우를 받는다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거를 연애할 때 진짜 많이 느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를 가지려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